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률이 64%를 기록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여름 세계대학 경기대회 후보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10월에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청주 2차 전지 소재업체 폭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정안전 보안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키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혼란한 대선 전국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9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92명, 충주 34명, 제천 7명, 단양 1명, 음성 25명, 괴산 2명, 진천 22명, 증평 7명, 보은 1명, 옥천 2명, 영동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3,970명, 누적 사망은 125명입니다. 확진자가 하루 만에 2배로 늘어날 정도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하루 확진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률이 64%나 됐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선별진료소 앞에 100m 이상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PCR 검사를 받으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294명으로 청주에서만 무려 192명이 나왔습니다. 24일 124명에서 25일은 2배인 247명, 어제는 3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매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오미크론 변이 때문. 지난 24일 샘플 검사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률이 64%로 지역 내 우세종이 됐습니다. 현재 속도로 볼 때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90%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단 발생의 패턴도 달라져 학교와 학원, 기업체와 관공서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집단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을 특정 지을 수는 없고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도청에서는 그제 확진자가 1명 나온 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4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서승우 행정부지사도 동선이 겹쳐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크게 늘 수 있다며 고향 방문과 모임 자제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누구든 만남을 가졌을 경우에는 자가 진단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염 속도가 빠른 대신 위중증 환자는 줄어 병상 가동률은 56%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재택 치료 중인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 언제든 병상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오늘 2027년 여름에 열리는 세계대학 경기대회 후보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실사 등을 거쳐 최종 개최지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충청권 최초의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가 가까워졌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150개 나라 18개 종목에 선수단만 10,000명 넘게 참가하는 여름 세계대학 경기대회. 과거 유니버시아드로 불렸던 체육 행사로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2003년 대구, 2015년 광주에 이어 오는 2027년 대회 유치에 도전한 충청권 4개 시도가 무사히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사무총장 명의로 개최 후보도시 선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쟁 지역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복수 선정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연맹 실무실사단의 사전 점검과 유치 신청 전 협상이 진행되며 9월에는 개최 가능 여부를 판단할 평가단이 충청을 찾을 예정입니다. 최종 개최지는 오는 10월
연맹 집행위원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그날 충청권 최초의 국제 종합 스포츠 행사의 성사 여부도 판가름 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 사계시도 공동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또 성과를 어느 정도 이제 거두고 있다. 청신호가 켜진 건 분명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7,500억 원 규모의 개최 비용 가운데 30%는 국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나면서 재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장도 마찬가지. 충청권 30개 체육시설에서 분산 개최할 계획인데 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과 세종 종합경기장, 청주 오송 다목적 체육관은 새로 지어야 합니다. 특히 개회식이 열릴 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보류 결정을, 폐회식이 열릴 세종 종합경기장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동유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사 승인의 경우 재심사 통과가 유력하고 신축 경기장 문제도 규모를 줄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회 유치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은 저희가 해당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할 것이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휘슈 집행위원 28명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가 성사될 경우 충청권 4개 시도가 전망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7천여억 원. 코로나 팬데믹 속에 560만 충청인의 관심을 얼마나 이끌어내는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경입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2차 전지 소재 업체 폭발 화재 사고는 미승인 보일러 가동이 원인이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해당 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결과를 입수해 확인해봤더니 부적합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2차 전지 소재 업체는 지난해 9월 양극재 생산시설의 보일러 설비를 변경하면서 인화성이 있는 합성기름을 열을 공급하는 이른바 열매체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화성 액체라고 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물질로 바꾸어서 이제 안전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공단은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시설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말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안전 보고서에 기재된 열매체유 전기 히터의 세부 내역이 불명확하고 공정배관 개장도의 설계 압력과 온도 조건이 누락되는 등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 고온과 적정한 압력을 견디도록 설비를 변경했어야 했지만 설계 압력 수정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열매체유가 기체 상태일 때 설비 고장과 파손 위험에 대한 검토 자료와 배관의 재질, 내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열매체유 순환 펌프가 파손된 게 확인됐습니다. 액체가 있을 때는 부피가 적잖아요. 기체가 되면 부피가 팽창이 되겠죠, 그죠? 팽창되는 부피만큼을 빼주지 않으면 어디가 찢어지거나 터지겠죠. 경찰 국과수와 함께 세 차례 합동 감식을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보일러가 인화성 물질인 열매체유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설비가 모두 파손돼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4차 정밀 감식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대선 전국의 혼란한 틈에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도 의회와 시민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미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선 전국 자체도 비수도권에겐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며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말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했고 이후 간격을 더 벌렸습니다. 그나마 충북은 지난해 3,400여 명이 유입됐지만 대부분 50대 이상이고 10대와 20대에서는 오히려 3,000명 넘게 유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충북도의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키고 비수도권의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도권에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함은 물론 은근슬쩍 법을 개정하여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도 10대 대선 의제를 발표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개헌과 함께 앞순위에 놨습니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켜 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비수도권의 반발 속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수도권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대선 정부. 거대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막대한 예산이 또다시 수도권 교통대책에 투입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입장에서도 수도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메가시티 추진을 통해 경쟁력 갖추기에 나서고는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지켜보는 비수도권의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제천과 충주, 창원, 순천, 문경, 포항 등 9개 자치단체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들 9개 자치단체는 오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앞두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차기 정부에서도 끊기지 않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부겸 국무총리를 찾아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청주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설 명절 휴가가 하루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 산업단지관리공단이 93개 입주업체를 조사한 결과 설 연휴 휴무를 결정한 53곳의 평균 휴가 기간은 5.1일로 지난해보다 1.1일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 지급 업체도 41곳으로 6곳 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업체의 어려움으로는 구인난이 29.8%로 가장 많았고 매출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자금 조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8.4로 한 달 전보다 2.1포인트 떨어져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이 11포인트 떨어져 가장 많이 하락했고 소비자 지출과 현재 경기 판단, 가계저축과 가계부채 전망이 각각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앞으로 소비지출과 가계수입, 경기 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을 주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와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장섭 도당위원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직자들과 어제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아 설맞이 제수용품을 구매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 밖에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충북 소주 내부에서 노조 간부의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충북 소주 소속 회계감사 직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 노동조합 지회장이 충북 소주지회 단체 이름으로 사측과 노사 상생 발전기금 합의서를 작성해 1,800만 원가량 개인 통장으로 받은 일을 뒤늦게 조합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부장은 조합비가 아닌 회사 돈을 직접 받은 것이고 홍보활동 업무비로 사용한 뒤 사측에서 서류 증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산부들이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죠. 이웃 충남도 사정은 비슷한데 충청남도가 홍성에 첫 공공 산후조리원을 열고 출산 의료시설 확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충청권 리포트 대전 이승섭 기자입니다. 홍성에 사는 이인호, 오선영 부부는 지난해 8월 천안에서 첫 딸을 낳았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 산후조리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려면 조리원과 연계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기에 출산하기 7개월 전부터 왕복 2시간 거리를 오가야 했습니다. 출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언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나 이런 교통 이런 것 때문에 더 걱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충남에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는 홍성을 포함해 10곳. 이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마저 없는 지자체는 6곳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충남 지역 산모의 절반가량은 산후조리원 이용을 포기했고 원정 출산을 떠나는 산모도 많았습니다. 충남도가 출산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에 첫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웠습니다. 저렴한 이용료에 산모를 8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고 홍성의료원과 연계한 응급의료체계도 갖췄습니다. 다른 진료의사나 응급실이 같이 곳에 있어서 어떤 산모라든가 신생아에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을 더디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서 사회적 책임을 높이자는 것이 이 산후조리원 설립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충남도는 다음 달 7일부터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을 정식 운영하고 파급 효과를 분석해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동 곶감축제에서 17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동구는 그제까지 3주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온라인 영동 곶감축제에서 17억 2천만 원어치가 팔렸고 온라인 프로그램 방문자 수는 113만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5차례 진행된 실시간 판매 방송은 12만 4천여 명이 시청했습니다. 영동구는 곶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7만여 건의 택배비를 지원했습니다. 대청호 생태탐방로인 향수 호숫길에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험 휴게 공간이 조성됩니다. 옥천구는 2024년까지 44억 원을 들여 향수 호숫길 황새터를 중심으로 산책로를 따라 28,749제곱미터에 달하는 쉼표 정원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페랭이 동산과 숲 네트 놀이터, 야생 화원, 경관 산책로와 전망대 등이 조성됩니다. 향수 호숫길은 옥천읍 수북리 선사공원에서 안내면 장계리 주막마을까지 5.6km 코스의 생태 탐방로로 이 지역 관광 명소인 옥천 9경 중 8경입니다. 계산군이 AI 기반 돌봄 로봇을 보급합니다. 계산군은 3억 3,600만 원을 들여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공백이 생긴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AI 돌봄 로봇 500대를 보급합니다.
인공지능 언어 처리 기술을 접목해 120만 건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돌봄 로봇은 치매 예방 놀이와 약 복용 시간 알림, 활동 감지 등의 기능을 갖췄습니다. 괴산군은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성공 기원과 유기농업군 특색을 살려 돌봄 로봇 이름을 유기농과 은미래로 지었습니다. 음성군이 산불 방지 등 공공사업에 드론을 활용합니다. 음성군은 올해 산불 방지, 미세먼지와 악취 추적에 드론을 도입하고 시설물 관리, 산림 정보, 농업, 환경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공직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음성군은 드론 활용과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청주시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교통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 13만 5,1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전체 68.6%인 9만 2,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민원과 도로 보수, 자동차 불법 개조, 불법 광고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청주시에 접수된 민원은 1년 전보다 24.7% 증가했습니다. 청주시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모집 대상은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초중고등학교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재활용품 수집 실적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희망학교나 주택은 다음 달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주시 자원정책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경진대회에서는 250세대 이상 아파트 76곳과 4개 학교 등 모두 80곳이 참가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성과금을 받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에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고 지난 한 해 예산 집행률도 97.6%를 기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